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기준 대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기준에 못 미쳐 신속한 추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양양의 직영관광지 개발 사업이 10년 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쯤 관광시설 조성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수협조합장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행사 준비에 바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과거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대수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이용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차량 대수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아 추가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에 호출 신호가 뜨고 배차가 결정됩니다. 콜배차가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출발지. 아파트 앞에 도착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에서 리프트가 내려가고 전동 휠체어를 탄 이용객이 탑승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은 보행장애인 150명당 한 대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임산부와 노약자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모두 채워도 차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강릉, 춘천, 원주 등 7개의 시지역과 정선군이 보유한 특별 교통수단은 기준치보다 모자랍니다. 이용객들은 배차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좀 지연될 때, 근데 산중시키라고 빨리 좀 차가 운행했다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오는 7월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에서는 100명당 한 대씩으로 기준이 강화돼 강원도에서는 강릉, 춘천, 원주를 제외한 15개 시군은 차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도 법정 의무 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가운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부족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대로라면 12개 시군에서 법정 의무 대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해시가 9대, 삼척과 태백은 각각 4대, 속초와 정선, 횡성 각각 3대, 고성과 철원, 평창이 2대씩입니다. 강원도는 시자체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부족분을 채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무개념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토부에 지금 제출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교통약자법이 강화됐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용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얼마 전 치러졌는데 그동안 문제가 된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이번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도내 수협장 선거에서는 9명 가운데 6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로 혼란을 겪었던 고성군 수협. 당시 600여 명을 무자격자로 분류해 놓고도 절반만 정리해 1,085명에게 투표권을 줬는데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나머지 무자격자를 정리하고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26표 차이로 현직 조합장의 낙선이었습니다. 이번 당선인은 4년 전 선거에서 34표 차로 패했던 후보자였습니다. 정상적인 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올바른 심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자격 조합원들 없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참 올바른 선택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무자격 조합원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때마다 항상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실제 농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조합장을 선출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무자격자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조합별 내부 경영 상황과 선거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회째를 맞은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달랐습니다. 전국 동시선거가 3번이나 치러지는 동안 도내 수협들의 선거 인수 변동을 보면 조합원이 절반으로 감소한 곳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 수협과 삼척 수협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장이 교체됐고 무투표 당선을 제외하고 현직 조합장이 재선된 곳은 3곳뿐입니다.
무작조합원, 유형별 정비 방안 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 조합의 업무 지도를 좀 하고 있고요. 부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비 일정을 좀 받아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회원조합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도내 수협 투표율은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예민하게 거론됐던 조합원 자격 문제가 정리되면서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독일 인터쿨투르 실사단, 국내 대행사와 함께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고 음식과 숙박, 수송, 자원봉사자 운영 등 분야별 보완점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조직위는 사고 없이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회까지 남은 100일간 국내외를 망라하는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7월 3일 개막해 11일간 이어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기 위한 닥터 헬기가 영동 지역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제4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원주를 포함한 전국에 8대를 운영 중인 닥터 헬기를 앞으로 4대 더 늘려 모두 12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닥터 헬기가 도입되는 지역은 강원 영동권과 경기 북부권, 중부권, 부산, 울산, 경남권입니다. 이에 따라 영동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에 닥터 헬기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양 직영관광지 개발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요구한 사업 변경 허가가 이르면 다음 주쯤 승인이 날 예정이고 관광시설 조성공사도 오는 5월 무렵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소나무와 해변으로 둘러싸인 8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입니다. 어른 키보다 높은 가림막 안쪽 땅에 숲풀이 가득합니다. 지난 2012년 복합 쇼핑단지 조성 계획이 세워진 직영 관광지 사업장입니다. 민간 개발업체 강원도와 양양군이 각종 혜택을 주고 지원에도 나섰지만 개장 시점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부지를 3.3제곱미터당 62만 원 수준의 싼값에 넘기고 국비 20억 원에 들여 우회도로까지 설치해줬는데도 사업은 10년째 부진해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올림픽 전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늦어져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지 개발이 늦어진 주된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5층 높이로 짓겠다던 숙박시설이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20층으로 바뀐 게 대표적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당초에 29층으로 신청이 되었었는데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22층으로 조정되었고 양양군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 20층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르면 다음 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약 6,120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약 24만 제곱미터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등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는 5월 부대시설 조성공사부터 시작됩니다. 클럽하우스 착공은 토목은 5월달, 건축 착공은 8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쇼핑몰 본건물은 건축허가 접수를 올 여름에 해서 내년 중반쯤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00여 개의 상점과 호텔, 오토 캠핑장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앞으로 동해 북부선 연장으로 교통 편의성까지 좋아지면 양양 남부권과 강릉 북부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거란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불법 해루지를 근절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비어업인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과 수량, 어구 종류 등의 포획 채취 기준을 준수하고 시도가 필요하다면 포획과 채취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해안에서는 불법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태백시가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을 앞두고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올해부터 내년 9월까지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마스터플랜 수립과 부지 매입비의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태백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현안 대책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지역단체들은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현대기아차 452건, 르노코리아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메르세데스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 모두 766건이었지만 급발진 인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 협력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무원 관계자 등은 오늘 영월에서 워크숍을 열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방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시군은 지난해와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2,463억 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9명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21명, 속초 10명, 동해 8명, 삼척 7명, 태백 4명, 양양 3명, 정선 2명, 고성 1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90만 3,522명이며 사망자 수는 1,317명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6월 3일 개막하는 제5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6월 14일 개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강릉시는 양대 체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350여 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와 단체복이 지급되고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개폐 회식과 경기장 안내 부스 운영, 노약자 이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폐광 지역에 정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의 올해 대상 기업 3곳이 결정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제4차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65개 기업이 지원해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선발전에서 기능성 포장재 업체와 클라우드 통합 관제 업체, 진공 단열 설비 업체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폐광 지역에는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 14곳이 이전을 확정했고 현재 3곳은 가동 중입니다. 속초시가 시설 개선을 지원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의 사업장을 두고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내용은 점포 내외부 개선과 지붕 방수, 화장실 개선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 한 곳당 업체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0%, 최대 3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까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오제를 세계적 축제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병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권성동, 윤두현, 이계호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강릉 단오제의 강릉시, 법성포 단오제의 전남 영광군, 사직 단오제의 광주광역시, 자인 단오제의 경북 경산시가 참여해 단오문화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역 단오의 연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릉에선 황루시 카톨릭관동대 명예교수가 단오의 의미와 단오문화의 양상, 김동찬 강릉 단오제 위원장이 단오문화와 단오의 지향점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삼척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직통 청렴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시장 직통 청렴콜을 개설해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박상수 시장이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통 청렴콜은 일반 민원을 받지 않고 청렴 관련 사항만 접수합니다. 동해시가 시민과 기업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명의 위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려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 적극적인 자체 규제 정비, 규제개혁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의 9개 세부 과제로 나눠 규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